그 데이터 파일이 그 CSV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SV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저는 실습을 위해서 새로운 주피터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B반이죠. 판다스 from 판다스. 일단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적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pd.read csv 파일이고요. 이 파일에 대한 경로는 여러분들이 그 csv 파일을 다운받은 위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ipython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캘리포니아 주택가격 디렉토리 밑에 housing.csv를 위치를 시켜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안 났는데 뭔가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런 에러가 난다고 하면 엔진은 파이썬으로 해라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 읽어오는 거 확인하고요. 걔를 제가 하우징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 아니면 파이썬 둘 중에 하나를 줄 수가 있어요. read csv 판다스 하면 여기에 보시면 엔진은 C 아니면 파이썬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줄 수가 있고요. C 아니면 파이썬. C 엔진이 더 빨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C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여러가지 구현 언어들이 있는데 C로 되어 있으면 일단 빨라요. 빠른데 그만큼 구현하기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렵고 재화하기가 어렵고 기능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그래서 기능이 약간 좀 더 제약적이에요. 그래서 C는 C로 하면 더 빠르다. 기본값이 C인 것 같아요. 아까 안 된 거 보면 그죠? 기본값이 C고 C는 더 빠른데 파이썬 엔진은 현재 더 피처 컴플리트하다, 뭔가 기능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한 설명은 잘 안 되어 있지만 아까 이제 에러가 났던 거는 C에서는 C 엔진은 처리 못하는 거를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엔진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쓴 적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영화평점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그 세퍼레이트 CSV의 구분자를 그 콜론 2개인 거를 구분자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워닝이 그때는 실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워닝이 떴었어요. 워닝이 떠가지고 2바이트 이상의 구분자인 경우에는 엔진은 파이썬을 해라. 파이썬은 그러니까 바이트에 상관없이 딜리미터를 구분할 수 있는데 C는 기본적으로 구현이 1바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워닝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워닝에 따라서 우리가 엔진을 파이썬이라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무튼 동일하게 엔진을 파이썬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잘 읽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왔으면 항상 데이터의 탐색이 좀 필요하죠. 데이터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탐색을 해볼 수 있을 텐데 housing.info 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총 2640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오션 프록시미티, 오션 프록시미티라고 하는 컬럼만 스트링 타입이네요. 그죠? 오션 프록시미티 컬럼은 문자형. 나중에 이제 인코딩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머신러닝을 하려면. 그 다음에는 널값. 널값을 쭉 보면 요놈이 널값이네요. 토탈 베드룸에 널값이 있습니다. NAN 값이 존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결측치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봐서 값을 눈으로 보기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이 널값 처리할 때, 그죠? 널값 체크할 때. 널값 체크할 때 한번 하나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housing is null, 널이냐 아니냐,
인포는 주석 처리하고 housing.isNull 하면 각각의 애들이 널 값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true, false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보통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죠. 그래서 sum 함수를 해봐요. sum. 지금 이 sum 하기 전에 isNull 수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 true, false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거기다 sum을 하면 이 집계 함수가 수행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집계 함수가 수행되는 기본적인 컨셉은 컬럼 단위로 서브이 이루어지죠. 왜냐?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 단위로 시리즈가 묶여있는 시리즈의 묶음이니까, 그죠? 컬럼 단위로 시리즈가 만들어져서 그걸 묶어놓은 게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냥 이렇게 썸을 하면 기본적으로 묶여져 있는 시리즈들을 각각 썸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은 false가 0이고 true가 1이에요. 그러면 true가 없는 거, is null이 true인 애가 없는 애들은 0이 나오겠죠. 이런 애들은 이제 값이 없는 거고요. 널 값이 없는 거고, 토탈 베드룸은 207개의 널 값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봐야 되고, 컬럼이 많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포 함수만 봐서도 대충 몇 개, 어느 컬럼이 널 값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데이터를 잠깐 봐서 보면 컬럼에 있는 측면에선 그렇고, 일단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잠깐 보면 위도와 경도가 있어요. 그렇죠? 위도와 경도가 위도인가? 아무튼 위경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미디언 에이지, 주택 연식이죠. 주택 연식이 있어요. 주택 연식인데 중위 연식, 미디언 에이지네요. 중위 연식. 그 다음에 토탈 룸의 개수, 그 다음에 베드룸의 개수, 인구수, population,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세대수, 그 다음에 미디언 인컴, 수입에 대한 정보고요. 얘도 중위 값이죠. 얘도 중위 하우스 밸류, 중위 집 가격이고요. 오션 프로시미티라고 해서 니어베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유출을 해보건데, 이 하나의 로우는 한 주택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이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정보예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통계치 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총 126세대가 있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엔 총 126세대가 있었고요. 거기에 인구는 322명이 살고 있고, 이 126세대니까 해서 여기에 있는 주택의 수가, 하우스홀드가 주택의 수라고 치면 129를 126으로 나눈, 보통 베드룸은 1개가 있고 토탈 룸은 더 많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을 하우스홀드로 나누면 세대당 인구 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언 인컴 또 수입이에요. 수입, 그죠? 중위 수입이니까 전체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322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중간 166등에 해당하는 인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값을 보면은 8.3, 7.2니까 뭔가 약간 정규화된 값인 것 같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가지고 스케일링된 값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죠? 달러는 아닐 거니까, 8.32달러는 아닐 거니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우스 밸류, 중위 집 가격이네요. 전체 126개 중에 중위 가격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가격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디언 하우스 밸류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언 하우스 밸류가 우리의 타겟이 되고 나머지는 다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리려면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인코딩도 변환해주고 결측지도 처리를 해주면 일단 도라는 갈 것 같아요. 그죠? 도라는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오션 프록시미티의 컬럼도 한번 잠깐 볼까요? 밸류 카운트. 그래서 오션 프록시미티는 이렇게 총 5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5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1시간 이내에 오션이 있냐, 땅이 내륙 지방이냐, 오션 근처냐, 베이 근처냐, 섬이냐,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하는 특징을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문자열을 저희가 이따가 숫자로 변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에 대한 분포도 좀 보고 싶을 수 있죠. 하우징의 디스크라이브 보시면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 통계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는 평균은 28.6년이고요. 최소는 1년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있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최대는 52년, 중위는 28년,
37년, 18년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컬럼들도 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컬럼들의 데이터의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하우징 점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볼 거고요. 피겨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아웃풋에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위에다가 let plot dip inline 이렇게 하시면 총 9개의 그래프가 보여지죠. 얘를 조금 더 등분해 볼게요. 빈스를 50으로 좀 나눠볼게요. 또 세분화해서 히스토그램을 나눠서 보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각각의 컬럼들의 값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홀드는 이런 구조 띄고 있고, 하우스 미디언 에이지도 이런 분포, 뭐 레티튜드는 이런 분포, 롱기튜드는 이런 분포, 위경도 정보는 뭐 크게 분포가 상관이 없죠. 위치 정보니까. 미디언 인컴도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뭔가 이제 굉장히 툭툭 위에 되게 튀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튀는 애들이 다 이 파퓰레이션이나 토탈 베드룸이나 이 토탈 룸스에 굉장히 튀는 애들이 있어요. 튀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튀는 애들을 제외하면 이제 아마 약간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우스 미디언 에이지나 미디언 하우스 밸류를 보면 얘는 제일 최고값, 요 제일 최고값이 굉장히 개수가 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유추를 해보건데 이런 거는 보통은 값을 뭐 마지막 값을 뭐 여기서는 50만이면 50만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걔는 똑같은 값으로 치환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 주로 이런 분포를 띄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이터가 이렇게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나 미디언 하우스 밸류는 약간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빈스를 너무 10으로 줬더니 이 분포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10 단위로 나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미디언 하우스 에이지나 하우스 밸류가 아까처럼 이렇게 확 튀는 게 눈으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의 위치 정보, 그러니까 스캐터 그래프로 롱기튜드와 레티튜드를 한번 볼까요? 롱기튜드 y 값은 레티튜드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점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롱기 위경도 정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도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여기가 이제 바다고 이쪽이 내륙지방.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내륙지방인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스캐터를 할 때에는 알파 값을 주는 게 좋죠. 0.3 주면 몰려있는 지역은 새까맣게 되고 몰려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튀어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섬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까 섬이 5개가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섬일 것 같아요. 이렇게 스캐터 그래프로 위경도 정보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 스캐터 그래프를 통해서 이 두 변수들 간의 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하우스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보고 싶어요. 그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보고 싶어요. 근데 하우징의 상관관계를 보려면 하우징의 코릴레이션 이렇게 하면 각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들은 자기와 자신 간의 관계니까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를 갖겠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하우스 미디언 하우스 밸류였나? 네.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요 미디언 하우스 밸류와 이제 다른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정렬일 수도 있죠. sort values에서 i는 ascending, 네. ascending은 false로 하면 자기 자신은 당연히 1이고요. 얘랑 가장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 게 지금 미디언 인컴 수입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입.
그렇구나, 얘가 수입이 상관관계가 꽤 높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스캐터 그래프로도 똑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각각 변수들은 상관관계고, 스캐터 그래프에 x는 미디언 하우스 밸류고 y는 미디언 인컴으로 이렇게 스캐터 그래프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같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미디언 하우스 밸류가 이 50만 이상인 애들이 이제 하나에 뭉쳐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조금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캐터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스캐터 그래프를 이렇게 일일이 이 변수 두 개들 하나하나씩 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해줄 수도 있어요. from pandas.plotting 스캐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터 매트릭스에 그냥 하우징 정보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들을 각각 두 개의 조합을 다 보여주는데, 피겨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10,15 다 그리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와, 컬럼이 80 너무 많다. 80 컬럼이 몇 개지? 컬럼이 10개였나? 9개니까 99, 81 81개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이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롱기튜드와 미디언 하우스 밸류 간의 관계고요. 요놈은 미디언 인컴과 미디언 하우스 밸류에 대한 관계네요. 이렇게. 얘는 토탈 베드룸과 하우스 홀드 간의 관계고요. 얘는 하우스 홀드와 퍼퓰레이션에 대한 관계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애들은 자신과 자신이에요. 하우스홀드와 하우스홀드는 자신과 자신이니까 이렇게 히스토그램처럼 나오게 된 거고요. 이렇게 스캐터 그래프로 나오는 애들이 이제 다 두 변수들 간의 스캐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리기 싫으면 여기 우리가 인자로 넘길 때 얘는 아까 컬럼이 9개면 99, 81, 81개의 컬럼, 이게 그래프가 다 그려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컬럼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컬럼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를 4개 컬럼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4개 컬럼을 지정해주면 그 4개 컬럼만 해가지고 4 곱하기 4에서 16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나는 저거 다 볼 필요 없고 여기에서 4개 컬럼만 선택할 거니까 색인기호 넣고 리스트로 담아서 미디언 하우스 밸류와 얘랑 상관관계 있는 것들 주로 볼 거니까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 연식, 그 다음에 미디언, 인컴 이렇게 3개만 보겠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9개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디언 하우스 밸류와 미디언 인컴과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3개는 자신과 자신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죠. 미디언 하우스 에이지와 미디언 인컴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고, 미디언 하우스 밸류와 미디언 에이지 간에도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얘는 그냥 이거의 반대죠. 할 값만 바뀐 거니까 이 미디언 하우스 밸류와 인컴 간의 관계니까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쭉 한번 탐색을 해보고 데이터의 분포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고요. 이렇게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처리를 좀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처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거의 30분 다 됐으니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40분에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